자,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은 교재 한번 펴봐.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랑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돼. 먼저 도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점하고 선하고 면으로 주어져 있어. 만약에 어떠한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은 사실은 여기 있던 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이 모여져 있는 상태인 거야. 최초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네 사이를 다 점을 찍다 보면 얘가 하나의 선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쭉 직선일 수도 있겠고 또는 곡선일 수도 있다. 또 마찬가지 하나의 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렇다면 얘네들 뭐가 만들어지냐면 평면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평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면 곡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평면이라는 것도 있고 평면이라는 것도 있고 곡면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엔 점, 선, 면을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 뭐 초등학교 때 만났었던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들도 마찬가지. 점과 선, 물론 여기서 모서리라 부르지만 그리고 면, 그치? 이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의 3요소는 점, 선, 면이다. 그러다 다음은 그냥 쭉 읽어봐봐.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그렇지. 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 이루어져 있다.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따라서 면은 무수히 많은 선이 있다. 그래서 직선, 곡선, 평면, 곡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참고. 이건 진짜 참고. 점은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표현하고, 직선은 이렇게 엘레멘 이렇게 소문자로 보통 표현하고, 평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할 때도 있다. 근데 몰라도 돼. 어차피 거기에 직선을 표현할 거면 직선 L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고, 점 B를 표현할 거면 점 B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고, 평면을 표현할 거면 평면 P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테니까 우리가 보고서 얘는 이 평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도형들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 도형, 입체 도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면 도형은 당연히 2D에 해당되는 애들, 입체 도형은 3D에 해당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입체 도형이다. 그래서 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걔네들에 대한 성질 그리고 측정하는 과정까지가 이 1학년 2학기에 한 3분의 2를 차지해. 그래서 그것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체 도형에는 평면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들도 있어요. 여기 다 평면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평면과 곡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휘어져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곡면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들도 있다. 알겠죠? 따라서 입체 도형은 반드시 평면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틀린 거죠. 평면으로만 있을 수도 있고 곡면으로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교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바로 점인데 선과 선이 만나. 그럼 교점이 생길 수 있지. 그 다음에 선과 면이 만나. 그래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 따라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 틀려. 그치? 교점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은 선과 선으로 만들어진다.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린 얘를 다른 말로는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른다.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교선은 보통 모서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평면과 평면은 지금 여기 평면 보이죠? 평면과 평면은 당연히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정해진다라는 얘기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직선이 결정된다.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본 것처럼 무수히 많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다른 한 점을 주고 이 점도 지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기억나? 정비례. y는 ax는 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야. 어느 하나를 지칭하진 않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야 다음 같은 좌표 평면에 말이야 1,2를 지나 1,2를 지나는 이 직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1,2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알아? 원점을 지나는 것도 알아. 따라서 지나는 점 두 개니까 이 식은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 그 누가 봐도 1학년이 풀어도 2학년이 풀어도 옆집 형이 풀어도 옆집 오빠가 풀어도 뭐 형이 풀어도 마찬가지야. 식이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돼. 따라서 정비례네? y는 ax고 1,2를 집어넣으면 a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야 너의 이름은 y는 2x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직선의 결정 조건은 무엇이야?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 알겠죠? 거기다 표시해놔.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 참고 삼아서 평면도 있을 텐데 평면의 결정 조건도 참고 삼아서 알아둡시다. 평면의 결정 조건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게 하나의 평면이야. 만약에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어. 이 선을 지나고 있는 평면은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아. 그런데 여기에 이런 점 하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요것밖에 없지. 요 직선과 요 점을 지나고 있는 평면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쵸? 다른 건 안 돼. 따라서 여기서도 직선의 결정 조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직선 한 개랑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돼. 직선은 아까 결정 조건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 따라서 점 2개, 여기도 점 하나니까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 다시 말하면 점 3개. 이것도 평면을 결정 지을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직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점 2개가 있더라도 여기까지 되면 이 3개를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아. 얘 2개만 지나고 있는 평면은 무수히 많지만 점 3개를 지나고 있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직선을 지나고 있는 평면은 무수히 많다 그랬었어. 근데 얘랑 평행한 평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 평행한 직선이. 그렇다면 얘를 지나면서 요 노란색 직선도 지나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밖에 없어. 따라서 평행한 직선 2개가 있으면 마찬가지 평면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지나고 있는 평면은 무수히 많지만 얘와 만나고 있는 직선이 있을 거야. 걔도 마찬가지. 나 얘도 만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평면 하나로 결정되겠지. 그래서 만나는 직선 2개입니다. 만나는 두 직선 2개. 알겠죠? 이거 필기합시다. 봅시다. 이번엔 직선에 대한 종류도 한번 살펴봅시다. 점 2개로 만들 수 있는 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 뭐뭐 있냐면 첫 번째 직선. 직선은 뭐냐면 2개의 점을 지나고 양쪽으로 쭉쭉쭉 뻗어져 나가는 것들. 얘를 직선. 그리고 반직선. 한 점을 출발로 해서 또 다른 점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경유지야. 그 다음에 선분.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점이 종착지가 되는 거야. 출발지와 도착지. 얘는 출발지와 경유지. 알겠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 개인데, 직선 AB는 기울어는 얘를 진짜 이렇게 추약하면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직선은 당연히 이렇게 서로 교환 법칙이 된다. 서로 교환해도 똑같은 거야. 알파벳을 교환해도. 반직선 AB는 출발점과 도착점, 얘를 간단하게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출발점, 도착점. 요 화살표 방향도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요 화살표 보이지? 알겠죠?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럼 이런 것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건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적기가 더 불편해. 그냥 이렇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니 그러면 얘는 바꿔도 됩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를 물어본 거야. 이건 뭐야? B에서 출발한 거지. B에서 출발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 거야. 당연히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 그쵸? 당연한 것들. 그럼 이거는 같습니까? A에서 B를 지나서 가는 것과 A를 지나서 A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서 가는 것은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당신은 똑같아. 그렇다면 출발점만 똑같으면 똑같다는 겁니까? 아니지. B에서부터 A를 가는 것과 B에서부터 C를 가는 것은 다르지. 그러니까 출발점만 같은 것이 아니고 또는 끝점만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봐야 돼.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선분 AB는 마찬가지. 처음과 끝.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는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A에서 출발해나 B까지 가나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가나 서로 다 똑같다. 참고 삼아서 이런 것도 좀 알아볼까요? 봐봐. 반직선 AB가 있고 여기 반직선 보여? 반직선 AB가 있어? 어디니? 여기 있다. 반직선 AB와 반직선 BA가 있어. 이거의 공통 부분은 선분 AB이다. 맞니? 두 놈의 공통 부분은 선분 AB이다. 맞을까? 얘는 맞는 말이야. 그죠? 공통 부분 어차피 여길 거 아니야. 요 부분이요? 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맞는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거기다가 마찬가지 좀 필기 좀 해놔. 예. 그 다음 이번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 있는 점이 있고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 얘와 얘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얘라고 할까? 아니면 얘라고 할까? 그렇겠지. 얘랑 얘도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최단 거리를 잴 거야. 최단 거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직접 가는 거. 요만큼이야? 를 우리는 아까 뭐라 부른다 그랬니? 선분 AB라 그랬었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라고 생각하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래서 선분 AB가 7cm면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 길이가 똑같냐?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낸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분 AB에 대한 중점이란 얘기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양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부르겠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참고 삼아서도 얘도 좀 필기해놔.
어떤 특정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얘의 위치를 제가 스몰 a, 얘의 위치를 스몰 b라고 한다면 여기 중점이 있겠지. 이 중점의 위치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에서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11이 있어. 가운데는 이 점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본다면 여기의 중점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분의 3 플러스 11 그럼 2분의 14 얼마겠어? 7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요것도 필기 좀 해주세요. 봅시다. 여기 한번 다 해보시고 저랑은 봅시다. 다음 같은 삼각기둥에서 교점의 개수, 이 교점을 입체동영에서는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교선을 입체동영에서 뭐라 부른다고? 모서리라고 부른다고. 직접 세면 돼. 알겠죠? 물론 공식이 있었지. 기억나? n각기둥일 때 뭐 꼭지점의 개수 몇 개였었지? 2n.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3n. 면의 개수 n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굳이 안 외워도 돼. 어차피 나중에 가서 다 외울 거야. 지금 그냥 다 세봐 그냥.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직선 AC는 무엇입니까? 기억은 직선 AC가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 거죠. 얘가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반직선 AC니까 A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다 적을게. 직선 BC니까 BC를 지나면서 쭉 지나가는 거죠. 그냥 쭉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선분 BC니까 B에서 출발해서 그냥 C에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CA, 선분 CA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비읍은 반직선 CB니까 C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지나가는 게 바로 비읍이죠. 아이고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지나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애들 여기서 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오른쪽 그림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인데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 알겠죠? 뭐 직접 세봐도 되죠. 뭐 하나, 둘, 세 개인데 저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네 명의 친구가 있어. 여기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아보자. 아, 요즘 반장, 부반장 아니죠. 회장이랑 부회장 1명을 뽑을 거야. 이것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야. 알겠지? 우리 한번 다 배열해보자. 뭐뭐 있니? A를 시키고 B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A를 회장, C를 부회장, A에 D 이렇게 해도 되죠. 또는 B에 B를 뽑고 A를 해도 되죠. 서로 다른 상황이지. B를 회장으로 하고 C를 부회장으로 하자. 또는 B를 회장으로 하고 D를 부회장으로 하자. 알겠지? 또는 C를 회장으로 하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또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 몇 개? 12개가 생겨. 근데 이 12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니 A로 시작한 게 3개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한 게
3개고 C로 시작한 게 3개고 D로 시작한 게 3개니까 4 곱하기 3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초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택의 종류가 A냐 B냐 C냐 D냐 4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킬까 봤더니 3가지가 있는데 그놈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니까 다음 수업부터는 다 배열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청소당번 2명을 뽑을 거야. 청소당번 2명을 뽑으려면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누군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게 4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누군가를 얘기하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 중에 결정해야 될 테니까 3 있을 거고 그러니까 4 곱하기 3에서 몇 개냐면 12개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회장 부회장인 경우와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인 경우가 서로 달라. 이제 누가 회장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는 분명히 달라. 그런데 청소당번은 A와 B가 청소라든 B와 A가 청소라든 기분 더러운 건 마찬가지지.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중복이야. 2가지가 1가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를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몇 가지가 생기냐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 봐봐. 지금 단순히 지금 직선이야. 직선에서는 그냥 직접 긋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직선을 그으려면 누군가 어디를 지날지 결정해야 되고 또 어디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럼 여기를 지나도록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2가지.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지나든 여기와 여기를 지나든 서로 같지? 그러니까 얘는 2로 나눠서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3가지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알아놔야지 나중에 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때마다 다 계속 선을 그어가면서 찾아야 된다고. 힘들잖아. 지금 했던 내용을 곰곰이 다 생각해 주셔야 돼. 선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도착할지 그걸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인데 마찬가지 A에서부터 B로 오나 B에서부터 A로 오나 똑같기 때문에 2로 나눠. 근데 다만 반지성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선택한 것과 B를 출발해서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한 것과는 서로 달라. 따라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회장 부회장을 뽑았던 것처럼 얘는 3 곱하기 2로 그냥 6개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것 좀 적어두자. 계산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넘어가 봅시다. 이 중 2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야. 마찬가지 이렇게 막 연결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그냥 거기 해설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렇게 끝나져 있지만 우리가 분류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P를 지난다. 그리고 P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P를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P를 지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P가 지날 거니까 어디를 또 지날까만 결정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라고? 직선의 결정 조건. 점 몇 개? 2개. 따라서 P를 지나기로 했으니까 어디를 지날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3개. P를 지나지 않는다면 여기를 지나나 여기를 지나나 여기를 지나나 똑같지. 몇 가지? 1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란 뜻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넘어가 봅시다. 여기 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봐봐.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음처럼 이렇게 표시해줘. MN 너 A야. 근데 너도 똑같아? 그럼 너도 A야.
그럼 여기 요만큼은 얼마야? 2a. 그럼 요만큼도 얼마였을까? 2a. 그럼 전체는 얼마였을까? 4a.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도형의 문제가 이제 숫자의 문제로 바뀌어. 봐봐. 선분 AB는 얼마라고? 4A. MB는 얼마라고? MB. 2A의 2배냐 묻고 있는 거지. 맞아. 다시 NB 봐봐. NB. NB 얼마야? A. AM은 얼마야? AM. 2A. 의 2분의 1입니까? 맞아. 다시 AN. AN 얼마야? AN. 3A. MN 얼마야? MN? A의 3배입니까? 맞아. 그죠? 다시 MN. MN은 A였지? AB. AB가 얼마야? 4A의 4분의 1입니까? 를 묻고 있죠? 맞아. AB 얼마야? 4A는 2분의 3 곱하기 AN 얼마야? 3A. AN 3A. 맞아? 아니지. 약분이 안 되잖아. 그치? 예. 5번이 틀린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편해. 다시 넘어가 보자. 이쪽 보시면 봐봐. 얘네도 마찬가지. 지금 A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BC의 중점을 N이라고 했대. 그 다음에 전체가 12라서 여기는 얼마니? 요만큼은 A, 요만큼도 A라고 잡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B, 요만큼도 B라고 잡자. 그렇다면 2A 더하기 2B가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MN의 길이를 물어봤어. MN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얼마니?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니? A 플러스 B 값 얼마일까? 2A 더하기 2B가 10이야? A 플러스 B는? 각각을 절반씩 한 거잖아. 맞니? 얼마야? 6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번에 봅시다.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엔 각을 볼 거야. 각. 알겠죠? 각을 볼 건데 지금처럼 한 점을 지나고 있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 그 반직선 사이에 이 공간 있지. 이 공간을 각의 크기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 각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각 BOA. 요 만난 점, 요 놈을 바로 각의 꼭지점이라고 볼 텐데 얘가 반드시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놓여져 있어야 돼. 각 BOA든 각 AOB든 상관없다. 또는 각 O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또는 요 각을 스몰 a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각 스몰 a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 우리만 알아채면 되는 거야. 우리가 쓸 일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크기는 여기에 공간, 다시 말하면 여기에 회전한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각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여기에서 원래는 얘네들이 하나의 반직선이 있었어. 그런데 양 끝점, 요 시작점 있지?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요 가만히 있는 놈을 좀 어려운 말로는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 움직이는 놈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요 움직이는 요 각의 크기 있지? 요 각의 크기를 이렇게 잴 수가 있게 돼. 알겠지?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네들은 여기 딱 180도까지만 돌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30도가 있는 요것과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30도 이루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것으로 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요 30도랑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330도 돈 거거든 지금 이렇게. 왜냐면 전체 한 바퀴가 360도니까 30도를 덜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330도랑 서로 다르게 볼 거야. 알겠죠? 근데 다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잠깐만,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작은 쪽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80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돼. 360도가 아니라. 대신 한 바퀴는 360도라는 건 아셔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각이라는 것을 우선 180도 안에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180도 쫙쫙 벌어져 있으면 180도, 딱 절반이면 직각, 예각이면 0과 90 사이, 둔각이면 90과 180 사이.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넘어갑시다. 교각은 뭐라 부르냐면, 서로 다른 지금처럼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각이 생겨. 이거 우리는 교각이라 부를 텐데, 몇 개 생겨, 교각? 교각은 4개가 생겨.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4개가 생겨. 막곡지각은 서로 마주 보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간에 쌍을 이루어야 돼, 반드시. 야, 너랑 너는 막곡지각이야. 너랑 너는 막곡지각 관계야. 이게 맞는 거지. 나는 막곡지각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야. 나는 예각입니다는 맞죠. 그러니까 이 용어와 똑같은 각이 들어가지만 얘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얘는 어떠한 놈에 대한 설명이었었다면 얘는 두 개 각 사이에 대한 관계야. 서로 마주보는 각. 알겠지? 그렇다면 아까 평각이 180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 뭐가 되는 거냐면 180-A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이번엔 얘 입장에서 보면 얘도 180이었을 테니까 얘도 뭐가 돼? 180-A가 됐을 거야.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막곡지각은 항상 각의 크기가 같아. 그래서 막곡지각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쌍이 생기는데 몇 쌍이 생기냐면 하나, 둘.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두 쌍이 생겨나. 알겠죠?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두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난다는 거 꼭 기억해놔야 된다. 알겠죠?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넘어갑시다. 그 다음 직교한다는 것은 두 직선이 만나서 그 교각이 있을 텐데 걔가 직각일 때 직교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기호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빠큐 표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 직교할 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선이라고 부를 거야. 다시 봐봐. 직교는 교각이 90도면 너와 너는 직교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현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직교하는 애들끼리 서로 간에 애칭인 거야. 야, 너는 나의 수선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수선이구나. 이렇게. 다시 지금 용어를 잘 봐야 돼. 아니, 잘 볼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만났어. 근데 지금 90도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90도가 됐어. 그렇다면 우린 얘네들을 직교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서로 간에 얘네들을 부를 때 야 수선아! 얘가 얘를 부를 땐 야 수선아! 이렇게 부를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수선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직이며 그 다음에 이등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수직이며 이등분이 돼야 된다. 수직이며 중점을 지나야 된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점이 있어. 외부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어. 그러면 이 교점이 생기겠지. 수선, 90도인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겠지. 얘를 우리는 수선의 발. 진짜로 얘는 풋이야, 풋. 수선의 발. 여기에 이렇게 큰 대가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수선의 발. 그럼 수선의 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점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바로 P와 H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 PH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반드시 요 표시여야 돼. 저 이걸로 하고 싶어요. 안 돼. 최단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선의 발까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계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침은 0.5도씩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분침은 6도씩 움직이는 거 1분당. 그 다음에 눈금 간격은 30도인 거 우리가 6학기 때 많이 봤으니까 거기다 눈금 간격이 30도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실까요? 됐습니까? 네, 보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제 거의 다 있어. x랑 2x 플러스 5랑 40을 다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돼? 아니, 물론 3x 더하기 45가 나올 텐데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 180 평각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주면 돼. 기억나시죠?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3x와 x-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90도가 나와야 돼. 알겠죠? 다시 넘어갑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각의 크기가 같다. 얘가 지금 각을 2등분했다라는 의미거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를 스몰 a, 스몰 a, 여기는 스몰 b, 스몰 b라고 잡아줘.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2a 더하기 2b가 얼마다? 평각이니까 18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COE를 물어봤어. COE. 각 COE라는 얘기는 요각을 물어본 거야. 이 각. 뭐야? A 플러스 B가 얼마냐 묻고 있는 거죠. 몇 도야? 90도.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례식이 나왔어. 2대 3대 4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뭐라는 거니? 비례상수를 써서 야, 너 2A였고 너 3A였고 너 4A였어. 그런데 얘네들을 비례식을 하다 보니까 같은 A로 나누어서 2대 3대 4로 했을 뿐이지 너희들의 실제 크기는 2A였고 3A였고 4A였던 거야. 2A였고 3A였고 4A였을 테니까 2A 더하기 3A 더하기 4A는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 돼. 따라서 얼마입니까? 9A는 180도가 됐을 것이고 나눠주시면 A 값은 얼마야? 20도가 됐을 거라는 뜻입니다. A 값이 20도니까 각각 적어주시면 40, 60, 80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x 플러스 100과 2x 플러스 7 이 각과 이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막곡지각, 맞곡지각. 따라서 x 플러스 100과 2x 플러스 70은 서로 어때야 돼? 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됐겠지? 이 직선 보여? 이 직선 보여? 이가 몇 도니? 90도와 40이니까 140도지. 이 140도와 x 플러스 40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봐봐. 이쪽을 보시면 얘가 140이랬지. 요 각은 몇 도였어야 돼? 40도. 따라서 이 크기가 40도여야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한 방정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괜찮니? 넘어가 봅시다. 갔다 오죠. 아니요. 네. 잠깐 보시죠. 여기에서 생기는 막곡지각은 모두 몇 쌍이냐고 물어봤어. 봐봐. 막곡지각은 교각이 있어야 되는데 막곡지각은 직선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서로 만나는 직선 2개가 있어야지 교각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교각이 생겨나야지 서로 마주보는 막곡지각이 2쌍이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직선 2개를 결정을 해야 돼. 잘 봐야 된다. 직선이 많아지는데 이때 잠깐만 여기 하나랑요 여기 둘이랑요 이러면 안 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직선 굉장히 많아져. 직선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 3개 중에 우리가 2개를 결정할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청소당번 뽑는 거 기억나? 이 중에서 3개를,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첫 번째 뭘 고를까가 3가지. 누군가 골랐어? 얘를 골랐어. 그렇다면 둘 중에 뭘 고를까를 고민하겠지? 그게 2가지. 그런데 2, 3을 선택하나 3, 2를 선택하나 2, 3을 선택하나 3, 2를 선택하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누어서 직선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야. 근데 그 3가지마다 막곡지각이 몇 쌍이 있다고? 1쌍, 2쌍. 따라서 곱하기 2, 그래서 몇 쌍이 생기는 거냐면 6쌍이 생겨나는 거야. 만약에 직선이
5개가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막곡지각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직선이 5개가 있으니까 5개와 그 다음에 또 뭘 선택할까 고민하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누어. 그래서 몇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을 거냐면 10가지의 상황이 놓이게 될 거야. 이 10가지 상황 중에가 바로 얘랑 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막곡지각은 몇 쌍 생겨? 직선 2개 쓸 때 직선 2개가 만들 수 있는 막곡지각은 2쌍이 있다고. 따라서 이 10가지에 곱하기 2를 하면 20쌍의 막곡지각이 생겨나는 거야. 나중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는 애들 있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개요. 아니야. 이런 상황도 놓이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 자칫 내가 하다가 실수라도 해서 하나를 빠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반드시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나중에 테스트 볼 때 여기서 막 이렇게 긋고 있으면 그땐 정말 혼난다. 반드시 이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OX 문제 잠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AD와 직선 AD 보이십니까? 직선 AD와 직교한 놈은 직선 AB이다. 맞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다시 직선 AB가 있는데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직선 AD와 직선 BC다. 맞죠? 그 다음 다시 C와 AB 사이의 거리. C 어디 있어? C가 있고 AB 사이의 거리야. 뭘 내려야 된다고?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수선의 발. 그래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니까 얼마? 7cm가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 다시 이번엔 D와 BC 사이의 거리야. 수선을 그려. 그럼 여기는 90도가 됐겠지? 이 길이가 바로 D와 BC 사이의 거리인데 내가 얘를 살펴보면 뭐가 되는 거니? 얘 90, 90, 90이니까 360을 채우려면 여기도 90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도형은 4, 4, 4, 4인 직사각형이며 정사각형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야?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틀렸죠.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어디야? 여기인 거죠. 맞니? 그래서 점 B이다? 맞는 말이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한번 빨리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과제는 어디까지냐면 과제는 여기 25페이지까지가 과제예요. 맨 처음부터. 알겠죠? 쪽수는 많아 보이는데 문제 풀다 보면 몇 개 안 돼. 금방 끝나. 알겠죠?